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어느새 12월입니다.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저 역시 연말이면 언제나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아쉬움과 희망이 그것이죠. 한 해가 또 속절없이 지나갔다는 안타까움에 서글프지만 새해에는 꼭 이라는 소망과 설레임을 품기도 하니까요. 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는 유독 많이 힘들었죠. 김호중 가수 일로 1년 내내 희망 고문에 시달렸고,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보듯 장기 근속이 자랑이 아닌 부담이 된 세상에서 한 회사에 20년 이상 다닌 딸내미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오늘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을 맞이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올해는 희망 고문의 해였습니다. 김호중 가수만 하더라도 연초엔 벚꽃이 필 때면 하다가 벚꽃 필 때쯤엔 늦어도 장미가 피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잔뜩 기대했고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 예측과 달리 기막힌 결과가 나왔을 땐 하도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상고 소식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지만 곧바로 이어진 상고 포기 뉴스에 다시 아픈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여주로 이사했다길래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뜻밖의 가수가 우울해한다는 얘기가 들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뒤늦게 썩어빠진 교도관의 현금 요구에 시달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름엔 8.15 특사 명단에 혹시나 들어있을까 마음 졸였지만 그 또한 허망한 바람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많은 아리스들이 가석방 가능한 날짜를 손꼽는 것으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딸내미 역시 회사의 인사 문제로 희망 고문에 시달렸는데 그걸 지켜보는 저 역시 똑같은 아픔을 겪었죠. 자식을 둘이나 둔 엄마이니 안 그래도 늘 조마조마한데 김호중 가수까지 응원하자니 시퍼렇게 멍든 가슴이 아물 날이 없습니다. 조회수 때문일까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으면 무슨 일로라도 김호중 가수를 들먹이는 게 언론의 습성처럼 된 듯합니다. 여기에 정치인까지 나서서 가수가 보낸 사적인 편지를 언론에 공개해 논란을 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도관의 돈 요구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김호중의 이름이 들어있었다는 얼토당토하는 얘기까지 터졌습니다. 김어준과 김호중을 혼동해서 그랬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건죠. 이쯤 되면 그야말로 조회수를 노린 언론의 가학적 선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뒷배경이 없어도 그렇지 이미 자신의 실수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을 시도 때도 없이 들먹여서 안티나 상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조성하니까요. 이게 가학적 선동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아니면 분노 미끼로 삼고 있는 것일 테지요. 분노 미끼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편찬 발간하는 옥스퍼드 출판부에서 2025년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는 단어입니다. 온라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읽거나 보는 사람에게 분노나
짜증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뜻한다는군요. 과학적 선동이든 분노 미끼든 조회수만 나오면 무슨 짓이든 하려드는 언론의 잔인무도한 행태에 징글징글하고 넌더리가 납니다. 그러나 세상에 다 나쁜 일은 없다고 했던가요? 연말을 맞아 돌아보면 이 모든 일들 속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김호중의 변신입니다. 김호중은 정치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면회에 와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무대에 다시 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여주로 간 뒤 한동안 노래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얘기가 들렸던 만큼 편지는 그가 고통으로 인한 좌절과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증거겠죠. 교도관의 협박 공개는 그가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한층 단단해졌다는 방증이고요. 김호중 가수의 항소심 변호인은 2심 판결 뒤 그와 여러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더없이 순수한데 마음이 다소 여린 듯해서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아티스트가 교도관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문제를 폭로했다는 것은 고통에서 얻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더없이 강건해졌다는 뜻이겠죠. 김호중 가수의 고난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100살까지 노래하고 싶다는 그가 부디 무너지지 않았으면, 지독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어떤 공격과 압박에도 꿈을 잃지 않고 내일을 바라봤으면 하는 것이었죠. 시간은 더딘 듯 빨리 지나가는 만큼 오로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기만을 바라면서요. 잘 견디겠지, 이겨내겠지 믿으면서도 기사가 터질 때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징그러운 언론과 무자비한 세상에 져서 자포자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올해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인간 사냥에 가까운 잔혹한 언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고난을 걸음 삼아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다시 본 고전 영화 벤허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군요. 친구였던 호민관 메살라의 모함으로 총독 살인 미수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노예가 된 벤허가 함대의 사령관인 집정관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집정관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보다가 유독 눈빛이 형형한 벤허에 주목합니다. 그날 밤 집정관은 자신의 침소에 들어온 벤허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안 죽였나? 벤허는 답합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거든요. 사슬에 묶여 죽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3년이나 살려두진 않았을 겁니다. 집정관 아리우스는 다음 날 전투에 앞서 노예들의 발에 쇠사슬을 채우면서 벤허 것은 풀어주라고 합니다. 전투는 격렬해지고 벤허는 물에 빠진 집정관을 구합니다. 배는 침몰했지만 전투는 로마의 대승으로 끝나고 아리우스는 승리한 사령관으로 귀환하죠. 황제는 벤허를 아리우스의 노예로 하사하지만 아리우스는 그를 죽은 아들 대신 양아들로 삼고요.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건 어떤 극악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놓지 않는 의지와 집념, 희망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12월입니다. 곧 붉은 말의 해라는 2026년 병오년이 시작되겠죠. 한 해 내내 희망 고문과 언론의 과학적 선동으로 속이 문드러졌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트바로티가 더 이상 여리지 않고 단단한 김오중으로 거듭난 듯 하니까요. 게다가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턴어라운드의 명백한 신호일 테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 김오중 가수만 괜찮으면 됩니다. 아리스들은 언론 때문에 속상하고 우라통 터지고 기죽고 부들부들 떨리고 간혹 지친다 싶어도 아무도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오중 가수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무대에 우뚝 설 그날을 기다리면서 더 열심히 응원합니다. 2025년 김오중 가수에게는 잊혀질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잔인한 해였지만 포화 속에서도 싹이 돋고 꽃이 피듯 김오중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난도 신의 계획이라면 김오중의 변신은 그 계획의 1단계겠죠. 2026년엔 그 계획의 2단계, 3단계가 이루어질 거고요. 신의 원대한 계획의 끝은 분명 김오중 가수가 클래식과 가요를 아우르는 세계 최고의 크로스오버 가수로 빛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빈채로. 지금까지 김오중의 변신과 턴어라운드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